안녕하세요. 우아한 자기경영을 추구하는 우경의 우경야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죠?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불안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힘든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명상, 운동, 독서, 수면, 먹기? 아마 각각 이런 문제를 회피하던 아니던 각자의 방법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인 세도나 메서드에서는 흘려보내기, 릴리징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인에게 이 책을 선물했더니 이제까지 알고 있던 방법 중에 제일 알아듣기 쉬웠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책에 쓰여진 대로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꾸준히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은이 헤일 도스키는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의 CEO이자 국제적 명성의 강연자입니다. 헤일 도스키는 흘려보내기 기법, 릴리징 테크닉의 창시자인 레스터 레븐슨의 뜻을 이어받아 세도나 트레이닝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체험하고 저명 인사들의 추천을 받는 등 그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은 심신수련법입니다. 헤일 도스키는 세도나 메서드의 핵심인 흘려보내기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도나 메서드를 출간했으며 뉴욕타임스 자기계발서 분야 베스트셀러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며 각국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습니다. 헤일 도스키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릴리징 테크닉,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 등을 주제로 세도나 메서드의 놀라운 비밀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1952년 42세의 레스터는 물리학자이자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했고 건강 또한 무척 안 좋았습니다. 우울증, 간비대증, 비장기능 장애, 위산과다증, 그리고 궤양으로 인한 위천공 등 건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관상동맥 질환에 걸렸을 때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 의사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대신 자기 내면의 연구실로 들어가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유의 결단력과 집중력을 갖춘 그는 자신의 의식에 길을 내고 자신이 필요로 하던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모든 한계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견에 너무 흥분해 3개월 동안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4년 1월 18일 84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깊은 평화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레스터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우리 모두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고 있는 한계라는 개념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을 뿐입니다. 이 한계라는 개념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아가 정말 진실이 아닌 까닭에 쉽게 흘려보내거나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레스터는 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이나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터는 한 개인의 성장은 교사 같은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누구의 부르도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이 그를 고루로 받들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 레스터는 자신의 가르침을 체계화해 그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똑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한 레스터의 강력한 기법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도나 메서드라 불리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남은 인생 동안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세도나 메서드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모든 감정의 짐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더욱 성공으로 이끄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 따위의 새로운 목록이나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새로운 행동 따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에게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신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자신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이 간단한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계속해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세도나 메서드를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얻을 첫 번째 통찰이 무엇이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하나의 기법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법이 우리가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무한의 상태였던 순간을 여러분도 이미 맛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또 모든 것이 딱 들어맞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흐름의 상태에 자신을 맡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사용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흐름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독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읽은 것을 모두 따라하는 유형일 수도 있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모아놓기만 하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따라하고 연습하기를 권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흘려보내기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본성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한계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흘려보내기, 즉 릴리징 과정의 기본적인 내용과 내면의 한계를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할 것입니다. 저항감에 대처하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과거의 갈등과 관련한 감정을 해소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긍정과 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유의 길로 좀 더 빨리 들어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삶 속에서 세도나 메서드를 활용해 강력하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죄의식, 수치심, 공포, 걱정에서 해방되고 습관을 깨고 부를 창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책의 순서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장은 이어지는 다음 장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따르고 책에서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장에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보석이 적어도 몇 개씩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책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의식과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 책의 어떤 내용도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쓰임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스터는 특히 흘려보내기 교사와 함께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대신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경험으로 교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레스터는 이것을 확인 후 받아들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맹목적으로 이 책의 메시지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최대한 마음을 열어보도록 하세요. 직접 익히고 실제 생활에서 그 내용을 경험하거나 확인하면 이 책은 그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개념은 여러분이 배운 다른 기법이나 원칙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배운 것들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책을 탐구할 동안만 살짝 옆으로 치워두세요. 비교와 판단은 잠깐 미뤄두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이전에 배웠던 것들과 이 책의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나 치료법에 흘려보내기를 훌륭히 접목하곤 합니다. 내면의 성장과 관련해 다른 방법이나 전통과 비교할 때 모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관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아 발견과 관련해 만약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얻은 통찰력을 더 깊게, 더 진심으로, 그리고 더 유용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한 가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것은 각자 고유한 진동 또는 공명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하고 이해력이 성장하면 우리의 공명 또는 주파수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높다 혹은 낮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진동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중 특정한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냅니다. 물론 이것은 교사와 개념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장은 약간 혼란스럽거나 특별한 감흥이 없는 데 비해 어떤 장은 크게 와닿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읽을 때마다 그 가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흘려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 책의 다른 부분도 처음보다 더 가까이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변화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볼 준비를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변화에 감사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을 바꾸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과정을 따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교관이나 감독이 아닌 스스로가 최고의 친구이자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기쁨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머지않아 스스로를 한계지었던 것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더 가볍고 더 행복하고 더 느긋하고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과 자유는 힘들게 애써서 누릴 자격을 얻는 것도 먼 미래의 어느 날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1장 감정의 억압과 표출을 넘어서 흘려보내기. 우리 스스로가 실망, 불행, 그리고 판단 착오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주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한된 생각과 감정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한 붙잡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붙잡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완벽하게 필요하죠. 말하자면 운전 중에 꽉 붙들고 있는 핸들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다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관점을 꽉 붙들고 있던 적이 없나요? 한 가지 감정을 꽉 붙들고 있던 적은요? 그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나아지게 할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이를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 긴장이나 불안을 꽉 붙잡고 있었던 적은 없나요?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탐구해보고자 하는 붙잡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흘려보내기, 놓아주기입니다. 흘려보내기와 붙잡음은 둘 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죠.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세도나 메서드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이미 여러 번 흘려보내기를 경험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종종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흘려보내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능력을 쓰지 못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빈번히 공경에 빠집니다.
언제 흘려보내야 하고 언제 붙들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붙들음 쪽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종종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붙들음 또는 흘려보내기와 비슷한 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쥔 상태와 펴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칩시다. 던지는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을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적절한 시점에 손을 펴 공을 놓아주지 않으면 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손을 다칠 수도 있지요. 또 다른 비슷한 말로는 수축과 팽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사용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폐를 수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폐를 팽창시켜 공기를 다시 채웁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숨쉬기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을 내쉬기도 해야 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요. 만약 두 동작 모두를 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 근육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육은 상대적으로 짝을 이루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붙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는 이런 감정적 요소와 사람의 몸이 감정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자주 숨을 멈춘다는 걸 아시나요? 들숨과 날숨의 두 가지 호흡 과정은 모두 풀리지 않은 감정을 붙잡는 것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 속에 긴장이 남아있어 완전히 이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수축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풀리지 않은 감정 또는 억압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공경에 빠지는 것일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누르면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과해 흐르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고 또는 풀리지도 못한 채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의 억압과 표출. 혹시 아주 어린아이가 넘어진 후에 주위를 살펴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흘려보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무시하고 행동하지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아이는 무언가 관심을 끌만한 기회를 포착하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 품으로 뛰어듭니다. 혹은 어린아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난 내가 싫어.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해놓고는 딱 5분 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이런 타고난 감정 흘려보내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선생님,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흘려보내기 능력은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못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또는 언니는 그렇게 화내면 안 돼 라는 행동을 강요받을 때마다 어떤 요구와 책임을 강요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타고난 열정과 패기를 능숙하게 억누르거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게 만든 감정을 잘 억눌러야 흔히 어른이 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감정적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지요. 이런 것을 적절히 표현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첫 2년 동안 사람들은 그 아이가 빨리 걷거나 빨리 말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다음 18년간은 어떻게든 그 아이를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훈육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위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른들은 본의 아니게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억압은 바로 감정의 뚜껑을 꾹 누르는 것. 다시 말해 그 감정을 다시 밀어놓고 부정하고 참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감정은 흘려보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됩니다. 감정을 억압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은 바로 회피입니다. 그 감정에 대한 관심을 한동안 꺼버림으로써 다시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해준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한 시간을 줘봐.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 다 억압할 수 있어 라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억압이 표출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스나 동료가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곧바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되겠지요. 건강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것은 바로 습관적인 억압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극장에 가거나 책을 읽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수많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긴 시간 동안 신경을 끊도록 도움을 받고 그런 감정을 원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여러분도 그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절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내면에 있는 감정적 혼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회피는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산업을 양산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어른이란 딱지가 붙을 때쯤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정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그런 억압이 완벽한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흘려보내기, 즉 릴리징 능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는 억압을 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억압해서 모두가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벌어진 뒤에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스스로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리거나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위장이 꼬이거나 혹은 폭발해서 말을 퍼붓고 거친 행동을 한 후 곧바로 후회하면서도 말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패턴 중 한 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바로 표출이지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릅니다. 슬플 때는 웁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내면에 있는 감정의 압력솥에서 증기가 살짝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솥을 가열하고 있는 불을 끈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표출은 종종 억압보다 기분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하는 능력을 계속 막아왔을 때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표출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출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훌륭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느낌을 상대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실 밖에서 자신을 부적절하게 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감정 표출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적절한 표출은 종종 커다란 의견 충돌이나 혼란 또는 상호 간에 제어할 수 없는 감정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압이나 표출 모두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감정을 다루는 스펙트럼의 양축일 뿐입니다. 억압과 표출 중 어느 한쪽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주 감정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때론 다른 쪽 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자유를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제3의 선택, 흘려보내기. 억압이나 표출 같은 부적절한 기제에 비해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즉 우리가 타고난 제3의 대안은 흘려보내기입니다. 바로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압력솥의 열을 낮춰주고 안전하게 그 내용물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모든 감정은 스스로 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흘려보내기는 이런 욕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 여러분은 억압과 표출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균형 잡힌 관점, 이를테면 흘려보내기라는 제3의 선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억압과 표출에 관해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흘려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웃음은 저절로 흘려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웃음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난 방송 프로그램을 봤을 수도 있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뭔가 재밌었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재미를 느끼고 몸통 중간쯤 어딘가 깊은 곳에서 큰 웃음소리가 올라오는 게 들리고, 그러고 나서 몸 전체가 위아래로 들썩거리기 시작하지요. 웃는 동안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이완되고 따뜻한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세도나 메서드 과정을 활용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흘려보내기를 할 때 대부분 크게 소리내어 웃지는 않겠지만 이따금 미소를 짓고 진짜 웃음소리에서 비롯된 내면의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열쇠나 반지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정작 자기 주머니에서 그것들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샅샅이 뒤질 때 점점 더 긴장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절실해서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열쇠를 어디다 두었을까 하고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윗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바로 그 순간 긴장과 걱정, 불안이 일시에 날아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어깨가 이완되고 안도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기 방법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은 세도나 메서드를 완벽하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이완의 지점까지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된 주제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논쟁 중에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열띤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논쟁에 정말 깊이 몰입합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옳고 자신의 관점이 정당합니다. 그때 문득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순간 상대방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자 곧 내면에서 뭔가가 이완되고 더 이상 여러분의 관점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관점에서 갈등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논쟁을 멈추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소개한 개념들을 마스터함으로써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좀 더 큰 시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갈등과 충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던 갈등으로부터도 말입니다. 흘려보내기의 효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흘려보내기를 했던 많은 순간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연히 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흘려보내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도나 메서드를 연습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던 이 능력을 다시 일깨우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집중한다면 의식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심지어 앞에서 언급한 처량하고 일상적인 삶에서조차 흘려보내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흘려보내기의 5가지 방법. 흘려보내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치 않는 감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되살려주고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에너지를 사라지도록 해줍니다. 첫째, 원치 않는 감정을 흘려보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의 중심으로 다이빙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넷째, 어떤 주제나 믿음의 양쪽을 전부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기의 마지막 방법으로서 제5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위의 5가지 방법 중 4번째와 5번째 방법은 제2부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앞에 3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합니다. 1.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기. 여러분이 간단하게 흘려보내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떨어뜨릴 수 있는 펜이나 연필 또는 작은 물건을 집어보세요. 이제 그 물건을 들고 아주 꽉 쥐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제한된 감정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손은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가정하지요. 그 물건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점차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서 그 물건을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물건을 붙들고 있는 주체이지 그건 스스로 당신 손에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또한 그 물건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감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붙들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물건을 놓아줘 보세요. 흘려보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당신이 흘려보내자 그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렵나요? 전혀 아니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세요 라고 말할 때 의도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즉 흘려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똑같은 비유가 여기서도 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을 편 채로 돌아다닌다면 펜이나 다른 물건이 달라붙어 있기가 아주 힘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또는 연기가 굴뚝을 통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과하는 걸 허용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그 감정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 감정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완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3.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기. 이제 똑같은 물건을 잡은 뒤 그것이 최대한 커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텅 빈 공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분자와 원자 사이의 공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기 과정을 마스터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조차도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감정의 중심은 우리 대부분이 추측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사실 가장 극단적인 감정들조차 실제로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비눗방울을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터지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홀로 내면에 집중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는 아주 강렬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흘려보내기 테크닉. 당신의 지금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을 허용 또는 환영할 수 있나요?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나요? 언제요? 이 5가지 질문이 바로 세도나 메서드의 근간을 이루는 흘려보내기 테크닉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모두를 사용해 위에 질문을 한 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를 알아내세요. 1단계. 좀 더 나은 기분이 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 그걸 허용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지금의 내 기분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아주 강한 감정 또는 느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 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체크해봐도 괜찮습니다. 2단계. 어떤 감각이나 소리, 생각 그리고 느낌과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을 환영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또는 최대한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느낌을 환영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감정을 허용해 줄 수 있을까? 이 지침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존재로 느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업에 대해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감정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감정의 이름표가 붙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멍하거나 맥이 빠져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단절된 느낌을 갖거나 또는 마음이 텅 비었다고 느끼는 모든 감정은 더 뚜렷하게 인식되는 다른 감정만큼이나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세요. 3단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이 느낌을 놓아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에게 이 행동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혹은 아니요, 모두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니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감정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행동의 장점이나 결과에 대해 궁리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또한 추측해서 대답하지 마세요. 가능한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세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질문은 정말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 질문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흘려보내기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경험을 할 수 있게 고안된 것입니다. 3단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느냐에 상관없이 4단계로 진행합니다. 4단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기꺼이 흘려보내고 싶나요? 억지로가 아니라 흔쾌하게. 다시 말하지만 최대한 많은 생각을 피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과정을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명료함을 얻기 위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 감정, 그 느낌이 정당한지, 옳은지, 오래되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니요 라고 대답하거나 뭐라고 답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자유로운 게 나을까? 대답이 계속 아니요 일지라도 5단계로 나아갑니다. 5단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것은 지금 그것을 흘려보내겠다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쉽게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기는 당신이 어느 때라도 선택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결정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6단계. 위에서 설명한 5단계의 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자주 반복하세요. 이 과정을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주제에 대해 당신의 느낌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 주의사항. 여러분이 만약 흘려보내려는 결심을 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붙들거나 흘려보내는 것의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다면 자신에게 그 감정을 좀 더 붙들고 있을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흘려보내기 결과가 아주 미흡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한다면 매우 빠르게 그 결과가 점점 더 눈에 띌 것입니다. 또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감정이 여러 단계의 층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흘려보낸 것은 영원히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하루 종일 세도나 메서드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행복과 성공도 얻고 더 즐거운 삶을 얻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